근데 봄이 되면 왠지 막 노곤하고 축축 처져 있고 이런 분들 주변에서 보는데 이게 확실히 계절의 영향인가 봐요. 네, 계절의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봄이 돼서 우리가 봄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 일조량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겨울철에는 사실 일조량이 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대부분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 행복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 분비량이 적어지다 보니 겨울에 더욱더 이런 우울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좀 축축 처지게 되는데 사실 봄이 되면서부터는 세로토닌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일조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 봄에 좀 처진다고도 하지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봄만 되면 그렇게 뭔가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나는 뭔가 해야겠다는 욕구가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있어. 네. 더 위험하네요, 진짜. 뭔가 시작해봐야겠다 이런 건데. 아니 근데 저는 왜 그럴까요? 봄만 되면 약간 뭐 설렜다가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좀 감정 기복이 좀 커지거든요. 맞습니다. 그 남자와 이제 여자가 이제 똑같은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좀 다르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남성에서는 똑같이 나오지만 여성분들은 조금 더 우울감, 그러니까 기분의 고양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요. 남자분들은 욕구에 관한, 그러니까 불만족. 아까 봄이 되면 남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얘기 잠깐 나왔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뭔가 자신의 욕구에 대한 니즈가 좀 올라간다라는 재미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감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 미국 국립정신연구소에서는요, 성별이 그 우울감에 미치는 연구를 좀 해봤는데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했더니 여성의 감정 중치가 남성에 비해 무려 8배나 더 자극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했다고 합니다. 영향이 좀 있나 봐요. 네, 그런데요. 이런 이제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요. 유독 이유 없이 피곤하고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고 하면요. 이것을 의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근데 그런 증상은 현대인 대부분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네,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긴 하죠. 현대인분들이 많이 느끼는 증상이긴 한데 그런데도 뭐 신체적이거나 사실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만으로도요. 이것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암이나 치매 등의 이런 심각한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를 하나 좀 알려드릴 텐데요. 함께 이 해당 사항에 체크를 한번 해본 뒤에 이것의 정체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주시죠. 네,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잦다. 손톱이 잘 부러진다. 머릿결에 윤기가 없다. 배가 고프고 단 것이 많이 먹고 싶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비만이다.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먹는다. 변비가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늘 필요하다.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네, 술과 담배를 즐긴다. 네, 혹시 이 항목들 중에서 4개 이상이라고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 한 4개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개. 되는 거 같은데, 그죠? 차유단 박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고 트러블이 생겨 입술 자꾸 근데 오. 아니 그 배가 그쵸, 배고프면 단 것도 먹고 싶고. 단거 땡기고 체중이 많이 나가죠. 네. 요즘에 쪘어. 맞아.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그게 이거 정상이에요. 뭐 늘 그렇죠. 이거 4개. 4개 정도. 네 개. 아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야. 5개 이거 어떻게 해요? 이 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항목들을 쭉 살펴보면 일상에서 우리가 네. 흔히 접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나 4개는 그냥 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이것이 대체 뭘까요? 네, 우리가 이맘때가 되면 유달리 뭐 피로감이라든지 우울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씨앗이 되기도 하는 바로 이것의 정체는요,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보통 한 3, 4주 이내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급성 염증과 달리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계속 미세 염증으로 남아있는 만성 염증이라고
남아있는 염증을 만성염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착한 염증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 이 급성염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몸이 외부에서 뭐 세균, 바이러스 등이 침투했을 때 이런 질병에 대항해서 싸우는 반응을 하는 이런 급성염증, 바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해서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이 각 장기와 혈관에서 장기간 계속되는 나쁜 염증인 만성염증은요, 우리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우리 건강을 서서히 좀먹기 때문에 최대한 막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급성염증은 즉각적으로 뭔가 반응이 올 건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왜 만성염증은 자각 증상이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급성염증은 쉽게 말해서 우리 몸에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우리 뭐 잠깐 생채기만 나도 이제 붉게 올라오면서 간질간질하면서 약간 좀 따끔따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급성염증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만성염증은요, 현대인,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주로 불면, 음주, 흡연, 그리고 반복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를 일으키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리학적 변화가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염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짚어볼 건데요. 보다 정확한 주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주시죠. 네, 건강 구독 오늘의 주제입니다. 만병의 씨앗, 만성염증 주의보입니다. 자, 만성염증이 여러 질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그렇게나 위험한 거예요? 네, 이 만성염증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게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져가지고 서서히 우리 정신의 건강을 이제 갉아먹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성염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광범위해서 세포 노화와 변형을 일으키고 면역 반응을 지나치게 활성화해서 면역계에 교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부터 습진, 건선 같은 피부질환, 류머티즘, 관절염, 천식 등 자가면역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혈관에 생긴 염증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만들어서 동맥경화, 심근경색, 심하게는 뇌졸중, 발병 위험까지 키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혈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몸속 전체에 다 퍼져 있는데 이 만성염증이 이걸 타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결국 몸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혈관을 타고 염증이 이동하다 보니까 몸 전신에 사실은 위험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사실 치명적인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뇌인데요. 그래서 최근엔 치매를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 만성염증을 꼽기도 하는데요. 이 체내의 염증 수치가 높게 되면 이 기억을 담당하는 이 뇌세포가 위축돼서 알츠하이머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평균 53세 성인 이 1,500여 명의 혈액 속의 염증 수치를 한번 측정한 다음에요. 24년 후에 이들의 뇌 부피 변화를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체내 염증 수치가 높은 그룹은 만성 염증이 없는 그룹에 비해서 이 치매와 관련된 뇌 부위의 부피가 한 5% 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기억력 테스트 점수에서도 더 낮았다고 합니다. 야, 염증하고 이런 게 다 관계가 있다니까 참 놀라운데, 치매까지 간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염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반응으로부터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을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재가 발생하면은 우리 119 진압대가 가서 가장 먼저 화재를 진압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몸에서 이런 염증 반응을 통해서 이런 신체 면역 반응을 겪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염증은 가장 기본적인 신체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신체 면역 체계를 이루는 다양한 염증 세포는요, 이상 신호를 보내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침입하면 맞게 되면서 우리 몸에 생긴 상처가 잘 아물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치료하는 이제 면역 반응의 다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는 거는요, 그냥 염증이 아니라 이 만성 염증인데요. 화재 비유를 굳이 하자면 하루 종일 화재 경보기가 삐용삐용 울리는 겁니다.
처음에야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부랴부랴 움직이겠지만 하루 종일 화재 경보기가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방친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집안이 슬금슬금 그슬리면서 타면서 석가래가 내려앉겠죠.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만성염증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오는데요. 세포 수준의 기능 이상까지 만성염증으로 초래가 되기 때문에 유전자의 이상과 관련된 암, 그것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 관련된 뇌졸중, 심장병증, 다양한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 질환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앞서 제가 뭐 느낀다고 했던 뭐 피로감, 우울감 같은 경우에도 만성 염증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네, 관련돼서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우울증 그룹은요,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1 알파 수치가 정상 그룹에 비해서 이제 3배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평가 및 예후를 추정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미세한 염증 반응까지 알 수 있는 검사인 고감도 CRP가 높으면 모든 암, 폐암, 그리고 유방, 전립선 질환 등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만큼 우리 만성 염증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